오늘의 주제는 중국 신에너지차 생태계 전략 분석입니다. 산업 재편, 정책 전환, 글로벌 경쟁이라는 부제와 함께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올랐으며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역설, 세계 시장 지배와 내부 구조조정 정책의 지렛대, 정부가 산업을 조종하는 방식 전기차 시장 경쟁 현황, 다윈주의적 산업 재편 배터리 강국, CATL과 BYD의 지배력과 과제 리튬 시장 분석,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글로벌 대응, 서방의 견제와 중국의 대응, 미래 전망과 시사점, 종합적인 결론.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제품을 수출 신 3종으로 앞세워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생산 과잉, 치열한 가격 전쟁,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파산이라는 혹독한 내부 구조 조정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이 국가 주도의 거대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보조금에 의존한 무분별한 성장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잘 계산된 전략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핵심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의 신에너지차 내비 시장 침투율이 드디어 50.1%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에는 500개가 넘었던 전기차 스타트업 중 현재는 약 100개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경쟁과 혼란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도구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선두는 BED로 시장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GLE가 약 12.5%, 찬간이 약 6%, SAIC가 약 5.8%, 테슬라가 약 4.2%, 체리가 약 4% 순으로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브랜드를 합친 기타 항목이 전체의 약 37.5%를 차지하며 시장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이징의 산업 조종 두 번째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통해 산업을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육성 전략은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질적 고도화로 진화해 왔습니다. 초기 제12차 5개년 기획 2011-2015 에서는 순수 전기 구동 전략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질 생산력 개념이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 생산량 증가가 아닌 첨단 기술, 고효율,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조해 중국 공업정보화부 MIT는 2024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사업 매출의 최소 3%를 연구개발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둘째, 생산 설비 가동률을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3원계 에너지형 동력 배터리의 단일 셀 에너지 밀도를 킬로그램당 230와트/시 (Wh kg) 이상으로 하는 등 엄격한 기술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경쟁력 없는 기업에게는 사실상의 킬 스위치로 작용하고 기술력을 갖춘 선도 기업에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발표될 제15차 5개년 기획에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의 대규모 확장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전력망 연계 기술, V2G를 촉진하여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입니다. 화면의 차트는 제12차부터 제15차 5개년 기획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정책이 중단 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다윈주의적 산업 재편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 현황입니다. 먼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성장 추이를 보여주는 면적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판매량은 2016년 수십만 대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440만 대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약 200만 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BED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플러그인 시장에서 25.9%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심한 가격 전쟁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중반 NEO가 주력 모델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죠. 이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은 다른 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지만 산업 전체의 평균 순이익률은 2024년 기준 4.3%까지 떨어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도태되었습니다. 2018년 약 500개가 넘었던 전기차 스타트업 중 2025년 현재 약 100개만이 활동 중이며 HYWM 모tor, GUE 등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분석가들은 2030년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50가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두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ED의 2025년 상반기 판매량은 21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리프모토와 엑스평의 7월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126%와 229%라는 경이로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도넛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은 CATL과 BYD 두 거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CATL이 37.9%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BYD가 17.8%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중국 기업의 점유율을 합하면 무려 55.7%에 달합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이 약 14%, 일본의 파나소닉이 약 7%, 그리고 한국의 SK온이 약 6%, 네, 삼성 SDI가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산업 역시 심각한 생산 과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배터리 제조 능력은 2600기가와트시로 실제 수요였던 약 950기가와트시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설비 가동률은 40%까지 급락했으며 1위 기업인 CATL의 가동률조차 2021년 95%에서 76.3%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과잉 생산과 경쟁 속에서 중국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기술 패권을 확보하려는 이중 트랙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2030년까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퓨어 에너지는 이미 양산 라인을 구축했고 엑시바는 300W per 킬로그램 에너지 밀도의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원자재를 장점으로 CATL은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략 주제는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시장입니다. 네, 탄산 리튬 가격은 그야말로 이제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이제 탄산 리튬 가격과 생산 원가 추이를 보여주는 선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 가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네, 붉은 실선은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을, 파란 점선은 경암 생산 원가를, 검은 점선은 염호 생산 원가를 나타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붉은색 현물 가격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2022년 4분기 톤당 60만 위안, 즉 약 8만 4천 달러에 육박했던 가격이 2025년에는 톤당 10만 위안 이하, 즉 1만 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붕괴는 전기차 수요 증가세를 앞지른 공급의 대규모 확장에 기인합니다. 자, 문제는 생산 원가가 시장 가격보다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경암 채굴 방식의 원가는 톤당 11,000달러 이상으로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 특수 전기 모터와 같은 고비용 생산 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검은 선으로 표시된 염호 기반 생산 업체들은 생산 원가가 톤당 약 5,000달러로 매우 낮아 현재 가격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튬 생산 방식별 원가와 경쟁력을 정리한 표입니다. 첫째, 염호 기반 생산 방식은 톤당 생산 원가가 약 5,000달러로 경쟁력이 높음입니다. 둘째, 경암, 즉 스포듐인 채굴 방식은 원가가 11,000에서 12,000달러로 경쟁력이 낮음입니다. 셋째, 이눈모, 즉 레피도라이트 방식은 원가가 8,000에서 9,000달러로 중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집니다.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하는 한 리튬 가격은 계속 억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 번째로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4년 중국 전기차의 지역별 수출 비중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유럽이 약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동남아시아가 약 24%, 중동이 약 17%, 남미가 약 11.5%이며 기타 지역이 약 9.5%를 차지합니다. 2024년 중국의 총 전기차 수출량은 490만 대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요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ARI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CRMA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BED, 갤리 등은 UAE 내에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WTO 제소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국 신에너지 산업 전망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붉은색 선은 중국 NB 시장 침투율을, 푸른색 선은 중국 내 전기차 기업 수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애니브 시장 침투율은 2025년 약 48%에서 2030년 약 82%까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전기차 기업 수는 2025년 약 100개에서 2030년에는 약 45개 수준, 즉 현재의 절반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들은 사라지고 소수의 승자만 살아남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 구조조정. 2030년까지 전기차 기업 수는 크게 감소하고 소수의 국가대표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둘째, 기술 혁신.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려 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전략. 현지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신흥 시장을 공략하여 무역 장벽을 우회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것입니다. 넷째, 정책 방향. 보조금 중심에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 표준과 품질 요건을 강화하여 산업 고도화를 이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이 겪고 있는 현재의 혼란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적 재편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단기적 비용 증가와 장기적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다른 국가의 기업들 또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기술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리포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